안녕하세요. 비코리아 김정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10일과 건강한 결혼의 유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 10일과 이제 건강한 결혼의 유지를 공부할 텐데요. 사실 결혼이라는 주제는 공부하고 난 뒤에 치워버릴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해서 다듬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거나 로마서를 공부하면 오늘 끝났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사실 결혼이라는 주제는 오늘 이제 강의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평생 동안 계속해서 적용하고 다듬어야 하는 그런 주제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 원칙과 실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태도와 접근 방법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원칙들을 배워오셨고, 근데 그 원칙들을 배운 것이 원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식당에서 참 맛있는 냉면을 판다라는 그런 원칙을 알고 계시지만 그곳에 가서 정말 사서 드시지 않는 다음에는 그 냉면이 정말 얼마나 맛있는지 아실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10과까지 쭉 여러 가지 원칙들을 배워오셨지만 그것들이 여러분의 결혼 삶에서 결혼 생활에서 정말로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원칙을 아는 것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건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강건함과 더불어 인내가 요구되는 거죠. 여기에는 또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도 요구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학습 개요를 보시면 사랑 안에 머물기 4가지 접촉이 나옵니다. 육체적 접촉, 감정적 접촉, 3번째 정신적, 4번째 영적 접촉이 나오고요. 2번째 더 깊은 성장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3번째 성장하는 결혼을 위한 건축의 필수 재료, 1번째 은혜, 2번째 헌신, 3번째 수용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10일과도 마찬가지로 학습 목표 있습니다. 접촉의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고요. 거기에서 친밀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볼 것이고요. 2번째 이들 접촉의 4가지 영역 각각에서 결혼의 친밀함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보는 그런 학습 목표 있고요. 3번째 멋진 결혼을 위한 4가지 처방이 나옵니다. 축복과 세워줌, 나눔과 접촉이라는 것, 여러분의 결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학습 목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헌신, 수용이라는 개념이 각각 어떻게 성공적 결혼을 위하여 생명력 있는 요소들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학습 목표 있고요. 마지막으로 연구과제 12를 완수함으로써 여러분의 결혼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부분에 전념한다. 여기 학습 목표 5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알고 그 부분에 전념해보자. 그런 이야기죠. 예, 사랑 안에 머물기. 결혼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친밀함의 상실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친밀함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 사라진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결혼에서의 친밀함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전념하며 헌신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친밀함이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사적이고 인격적인 상태를 언급한다. 우리가 앞전 시간에도 잠깐 배웠지만요. 그것은 두 사람 모두가 서로의 감정의 흐름과 행복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민감하며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간의 특별한 질의 감정적 친밀을 묘사한다라고 이제 헤드위트가 우리의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친밀함이라는 것, 특별히 성적 친밀함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만 존재하는 친밀함입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친밀함, 성적 친밀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표를 이제 그려볼 수가 있죠. 이런 친밀함은 어떻게 생기느냐?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시간과 의지와 지식과 인내라는 필수 요소가 있어요. 반드시 시간을 들이셔야 되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 친밀함을 형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야 되고 여기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지식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수 요소 4가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과 의지와 지식과 인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것
것들을 그런 필수적인 요소를 가지고 어떠한 것에서 경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친밀함을 형성하느냐? 육체적으로 경험을 하고 감정적으로 경험을 하고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함께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친밀함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과연 육체적 접촉이 무엇인가를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육체적 접촉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그냥 육체적인 모든 접촉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 접촉은 모든 인류의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평생 동안 필요로 한다. 우리는 왜 서로 안아주기도 하고 아주 친한 사람을 만나면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접촉,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타치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육체적인 접촉은 사람에게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계속해서 이 육체적인 접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텔레비를 볼 때도 떨어 앉지 마시고 나란히 앉으셔서, 가능하면 나란히 앉으셔서 그런 접촉을 할 수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런 육체적인 접촉을 증진시킴으로 부부간의 친밀함을 강화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하세요. 손잡고 다니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런 육체적인 접촉을 그냥 뭐 시와 때를 정해서 하시지 말고 그냥 항시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다른 영역에서의 대화가 어렵던 부분들이 접촉을 통한 육체적 친밀함을 발전시킴으로써 다른 영역에서의 문제도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접촉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접촉입니다. 요거는 약간 좀 복잡한데 감정적인 접촉은 훨씬 미묘하다. 이는 두 인격이 만나고 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육체적인 접촉은 서로 만나고 터치하는 거지만 감정적인 거는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두 인격이 만나고 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깊이 터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간과 관심사, 감정, 생각, 목표 그리고 이상들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들을 나누는 것, 그죠? 모든 감정들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 친밀함은 상호 신뢰와 안정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상호 신뢰와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각 배우자는 자신의 깊은 감정을 나누기 전에 자신이 배우자에게 이해받고 수용될 것이라는 안정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 남편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말을 하면 아내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라는 확신이 없이는 자기의 감정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 접촉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의 신뢰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저 사람이 받아줄 거라는 신뢰. 너무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가장 깊은 부분의 상처와 감정에 대해 나누는 것, 심지어 배우자와 나누는 것조차 그 나눔이 비난을 받고 웃음거리가 되고 무시당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 접촉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배우자의 어떤 죄도 덮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칙 하나가 나옵니다. 실수를 눈 감아주고 결코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죠. 두 번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또 원칙을 하나 발견합니다. 뭐냐면 항상 배우자에게 격려와 이해라는 선물을 준다. 또 하나 배우자가 참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것에 실망하지 않게 한다. 다시 말해 무슨 소리냐면 배우자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다고 공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실망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원칙 두 가지를 고린도전서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이외의 원칙 네 번째 참된 이해로 인도하는 종류의 대화는 대화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말하고 느끼는 바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대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칙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인척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친밀함을 확립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 감정적인 접촉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원칙 여섯 번째 마지막 원칙입니다. 각자 분리된 관심사들을 추구하고 때로는 각자 다른 친구 관계들을 유지하는 것은 친밀함에 대한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가장 친밀한 관계가 돼야만이 감정적인 접촉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본 그 원칙 5개 그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를 비판하고 있다거나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결코 감정적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줄 거라는 상호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이 감정적인 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세 번째로 정신적인 접촉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정신적 접촉은 두 사람의 삶의 방향,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가치관이라든가 삶의 목표, 그런 것들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견해가 서로 일치해야 하는 것이 정신적 접촉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치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정신적 접촉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생활 방식이나 행복을 위한 현명한 계획들을 세우는 그런 것들도 연습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함께 목표를 세우고 함께 그 목표들을 성취하는 데서 친밀감이 풍성해지고 진정한 만족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이번에는 저렇게 합시다. 부부가 의논해서 결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달성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왔다고 하면은 부부가 서로 친밀감이 풍성해지겠죠. 우리가 정말 잘했어. 우리가 함께 의논했더니 좋은 결과를 가져왔네. 진정한 만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번에도 또다시 그렇게 정신적인 접촉을 통해서 서로가 목표를 나누고 가치관을 나누는 일들이 점점 더 쉬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연습 문제를 보면 이러한 분야에서 어떻게 배우자와 그러니까 각자 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 사실 우리 학습서에서 또 이 헤드위트가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재정의 원칙이에요. 재정을 꼭 상의해라라는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재정의 사용과 또 배우자의 직업들,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또 아이를 양육하면서 어떻게 아내와 남편이 일을 할 것인가, 또 여러분이 관여하고 있는 교회나 이런 뭐 선교단체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방법도 함께 나누시라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엄마들이 대부분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학습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도 정신적인 접촉을 할 수 있고 또 정신적인 접촉을 통해서 부부의 친밀감이 더 많이 증강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좋은 일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접촉들을 나누어서 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접촉하라는 거예요. 부부가 계속 많은 것들을 상의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를 나누어서 한 사람이 되는 일에 집중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접촉을 볼 텐데요. 영적 접촉은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친밀한 영적 생활을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결혼에서 최우선적인 것 중에 하나이다.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함께 이끌어주면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친밀함을 위한 토대를 확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만일의 강의를 부부가 함께 듣고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그리스도인 부부이십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런 영적인 접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죠. 함께 교회를 나오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함께 기도를 하시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고 정말 너무 함께 성가대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영적 생활을 함께 하신다는 것 정말 좋은 그런 영적 접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책에서는 그 연습 문제 하나를 또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영적 친밀함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최근에 한 일들을 한번 열거해 보시라는 거죠. 한 예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까? 이것을 다 마친 후에 보다 깊은 영적 친밀함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열거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두 분이 함께 교회를 나오신다면 또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영적으로 접촉해 왔는지, 혹은 영적인 접촉이라는 걸 잘 모르셔서 뭐 각자 다른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고 다른 성경 공부를 하실 수도 있었겠지요. 그랬다면 앞으로는 같은 예배를 드리시고 뭐 같은 성경 공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친밀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열거해 보시라는 거죠. 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접촉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4가지 접촉을 이제 살펴보았죠.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접촉하시는지를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그럼 머물지 않고 더 깊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머물지만 않고 이제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더 깊은 성장을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 보다 깊고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접촉을 통한 친밀함을 증진시키는 것,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우는 더 깊은 성장을 위해서 4가지 축복과 세워줌과
공유와 접촉이라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항을 이행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에 맞게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작을 하시는 편이, 먼저 깨닫고 배우신 분이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결혼에서조차도 긴장의 순간과 서먹한 시간, 갈등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럼 과연 어떤 태도와 방법을 취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결혼을 견고하고 더 건실하게 이끌어주는 관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더 깊은 성장을 위해서 부부가 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표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네 가지, 앞전에서 설명드린 네 가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축복, 영어로 blessing입니다. 세워줌, edifying입니다. 공유, sharing이고, 접촉은 touching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노란 색깔로 하이라이트한 대문자들을 읽어보시면 BEST라고 그래서 베스트, 최상의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더 깊은 성장을 공부하시면서 이 네 가지를 외우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베스트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비축복, 세워줌, 공유, 접촉이라는 단어들을 여러분이 쉽게 연상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축복, blessing이라는 단어는 율로기아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율로기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유라는 좋은이라는 뜻, 그 다음에 말이라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영어로 한국말로 blessing이라는 영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축복은 좋은 말하기입니다. 여러분이 더 깊은 성장을 위해서 상대방을 축복하시려고 할 때 어떻게 축복하지? 좋은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축복하는 방법. 배우자에게 선하고도 사랑이 넘치는 좋은 말 하시면 됩니다. 좋은 말. 사랑이 넘치는 친절함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행동. 친절함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행동.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태도. 배우자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당신의 기도를 통해. 그래서 축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태도를 보여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축복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더 깊은 성장을 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edifying이란 영어 단어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학습서를 공부하면서 배운 단어인데 세워줌의 단어입니다. 이 세워줌이라는 edifying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이쿠도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 헬라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예요. 가족이나 집이라고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 오이코스는 가족이나 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데모라는 헬라어는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다 또 세우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고 이 오이코도메오는 세워줌이라는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이 됐고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 더 깊은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그 세워줌,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서로를 세워주는 것, 아내와 남편을 서로 세워주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이 단어를 통해서 배우실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세워주는 일의 실천을 발전시켜야 비로소 가정 본연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과연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작하시라는 거죠. 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을 쓰면서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실로 아름다운 아내는 그녀의 특별한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남편으로 말미암아 보호되고 사랑받아온 아름다움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남편이 늘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아내는 그것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아내를 보면 정말 행복하고 그렇게 엄청 부자도 아닌 것 같고 남편이 엄청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도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아내가 있잖아요. 이것은 남편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오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한 이 그 세워줌의 어원은 라틴어 아에데스라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는데 이 라틴어의 어원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난로나 혹은 벽난로의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점점 추워지고 겨울로 들어가니까 상상하기가 좋으시죠? 난로는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마루 같은데 난로를 하나 놓고 그 난로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기억이 나요. 온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빛을 얻는 유일한 장소였고 빵이 준비되는 곳이다. 결국 위로를 받고 힘을 공급받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세워줌의 의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워준다는 것은 인격적인 격려와 내적인 강화를 가져다 두고 개인 간의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성장,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세워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로마서 14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그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이렇게 덕을 세우고 각자의 배우자를 세우고 결국 세우는 일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세워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남편은 아내를 칭찬해 주는 것으로 아내를 세워줄 수 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남편을 세워줄 수 있다.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긍정적인 특성을 생각하라. 정말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나쁜 점, 약한 점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긍정적인 특성을 생각하시면 세워주지 말라고 해도 세워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긍정적인 특성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배우자를 세우는가 아니면 배우자를 허무는가를 한번 생각하시고 말을 하시라는 거죠. 말을 하시기 전에 꼭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코 상대방을 넘어뜨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배우자를 세우는지 넘어뜨리는지 허무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세워주는 것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세우고 격려하고 강화시키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대면으로 수업할 때는 아내와 남편 각자에게 서로의 좋은 점 5가지를 쓰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수업이 끝나시면 서로의 배우자에 대해서 5가지 좋은 점을 한번 쓰세요.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우고 격려하고 강화시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공유는 이제 배우자 간의 시간, 활동, 관심사, 견해들과 마음속의 생각들, 영적인 행복, 가정의 목표와 목표 등 삶의 모든 영역을 공유하시는 겁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심화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십시오. 가능한 한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고 기억하십시오. 몸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같이 다니시고 가능하면.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사람 간의 마음과 혼의 하나됨을 발전시킴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접촉입니다. 터치죠. 이거는 뭐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특별히 육체적인 접촉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접촉은 사랑의 감정을 쌓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접촉이 필요하고요. 감정적인 위안이라는 축복된 만족을 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육체적인 접촉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그냥 집에서 만나면 서로 안고 뭐 출근할 때도 안아주고 서로 손도 만지고 뭐 함께 뭐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함께 뭐 식탁을 차릴 수도 있고 그죠? 계속해서 그런 어떤 접촉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성적인 형태의 육체적 접촉은 많은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고 애정이 넘치는 친밀함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비성적인 형태의 육체적인 접촉은 부부간의 성교 이외의 접촉을 말합니다. 그런 모든 접촉은 많은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고 애정이 넘치는 친밀함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물론 성적인 접촉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이외의 모든 접촉이 그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체적 접촉은 결혼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 부부가 서로 육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기보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면 정말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BEST라는 베스트라는 단어를 이제 더 깊은 성장하면 여러분이 베스트를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B가 뭐였지?
B는 축복, blessing이었습니다. E는 세워줌, edifying의 앞자였고, S는 공유, sharing의 앞자였습니다. T는 touch, 접촉의 앞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깊은 성장을 위해서는 이 베스트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축복과 세워줌과 공유, 접촉이라는 그런 전략이 떠오르실 것이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남편이 출근할 때 좋은 말 한 번, 남편이 퇴근할 때 좋은 말 한 번, 남편도 출근하실 때 좋은 말 한 번, 퇴근하실 때 좋은 말 한 번, 또 함께 하루 종일 머무신다면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해주신다면 서로를 세워주는, 그래서 더 깊은 성장에 이르실 수 있는 그런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